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죠? 이번 주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이 되겠는데, 주말에 저한테 좀 질문이 몇 가지가 들어왔어요. 열심히 한 학생이 들어왔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보고서는 제가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빨리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금요일 날 밤부터 좀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요일 밤이거든요. 일요일 밤에 지금 급하게 이제 화장도 못하고 대충 모자 쓰고 이렇게 촬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바로 볼게요. 길진 않아요. 하나만 볼 거예요. 하나만. 자, 네. 자, 여기 이거 말고 자, 여기 보면은 뭐 큰 글자만 보면 돼요. 내용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선생님 프린트에도 그렇고 이게 그냥 감독자 책임으로 하나 써 있었잖아요. 그죠? 감독자 책임. 선생님이 예전에 좀 사고 난 이후로 자꾸 깜빡깜빡 해가지고 뭘 또 빼먹었어. 프린트 그 업데이트 한다는 것 같다가, 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BS도 그렇고요. 요즘 모든 문제집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임 무능력자 얘기하는 건데, 자, 책임 무능력자라고 하면은 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앞에서 배웠던 거 누가 있을까요? 여기 거의 뭐 한 12, 13세 정도까지 한 초딩 정도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초딩. 민법에서 한 초딩 정도. 명확히 돼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아이의 지적 능력과 뭐 상황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 칼같이 형사 미성년자처럼 만 14세 미만으로 칼같이 돼 있지는 않은데 대략 초등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밖에 심신 뭐였어요? 상실 요런 사람들이 해당한다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문제가 되는 게 한 17세다. 17세 혹은 심신 미약 얘네 둘은 거의 뭐 동급으로 본다고 했었죠. 그쵸? 심신미약 17세 이 정도.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한테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냐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쳤었냐. 자, 여기에 피해자가 있고 여기 가해자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제3자가 끼어드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뭐 부모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지금 이 가해자 연령이 만일 12세다. 12세다.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했었어요? 얘한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민사적 책임을 못 간다고 그랬었지. 못 간다고. 그쵸? 얘는 아예 책임이 없다고 그랬었지. 그지? 얘한테 못 가고 누구한테만 갈 수 있어요? 부모한테만 갈 수 있었다. 감독자한테만 갈 수 있었다. 감독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또 근데 이 감독자 책임이 완전히 그거 뭐라고 했었죠? 그거?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이었어요. 무과실 책임. 무조건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해야 되는 무과실 책임이야? 그건 아니었었지. 감독자가 주의 의무를 다 했음을 입증하면은 면제가 또 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죠? 네, 이렇게 기억했었고, 자, 두 번째 제가 선생님이 들었던 예에서 이번엔 얘가 몇 살로 할까? 17세로 합시다. 17세. 그러면 얘한테 갈 수 있다고 했었어요? 17세. 갈 수 있다고 했었지. 그치? 그리고 감독자한테도 갈 수 있다고 했었어요? 갈 수 있다고 했었지. 그죠? 네. 자, 이제 요 부분에 관한 거야. 요 부분에 관한 거. 다음 문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아니, 요거 말고요. 아이고, 왜 자꾸 안 나오네, 제대로. 선생님이 좀 급한 마음에. 자, 요 문제인데, 요 문제를 질문을 했었어요. 몇 반 학생이었지? 2반 학생이었나? 자, 밑줄 친 기억이 적용되는 적절한 사례를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자, 우리 민법에서는 자기의 직접 행위가 아닌 타인의 위법 행위나 다른 사람 또는 물건의 감독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특별한 규정, 제3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특별한 규정. 그쵸? 특별한 규정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는 가해 행위에 대해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 불법 행위와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기 볼게요.
기억. 갑이 운영하는 건축회사의 직원 A가 건물 신축 공사를 하던 중에 실수로 옆집 담장을 무너뜨린 경우 관리 감독을 게을리한 사장의 갑의 소해. 이건 뭐였어요? 이 둘이 이제 지금 나이가 아니라 뭐예요? 고용관계, 피고용관계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피용관계일 경우에 그럴 때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었고 이거 특수법행위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였지, 그치? 자, 니은 동물병원에 맡긴 B의 애완견이 수의사 을의 부적으로 지나간 행인에게 상처를 입혔을 경우 수의사 을의 손해배상 책임. 동물 점유자 책임이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점유자, 소유자, 점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이것은 특수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었고 특수불법행위 5가지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었고요, 그죠? 따라서 얘도 맞는 게 되겠고요. 답은 기니가 되겠죠. 자, D급 볼게요. 대학원생이 병인 커피 전문점에서 자신이 주문한 커피를 쏟아 옆에 있던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경우 병의 손해배. 자, 병은 성인이에요, 그죠? 병은 성인이야. 그리고 자기가 주문한 커피를 쏟아서 다치게 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특수법이 될 수가 없지, 그치? 일반 불법행위지, 그쵸? 단순히 그냥 피해 가해만 있고 제3자가 끼어들지 않는 일반 불법행위란 말이야. 자, 그 다음 리을 보겠어요. 고등학생 17세 정의. 자, 얘네, 그지? 얘 17세. 교실 안에서 자신을 놀리던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정의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은 무엇이냐? 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확실히 알아두세요, 여기서. 이 경우에는 지금 얘가 17세가 책임 무능력자냐? 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책임 능력이 없지 않아. 책임 능력은 자기가 예상할 수 없을 때 아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행위를 불러올지 모를 때 책임 무능력이죠. 이거 무능력이잖아. 아예 없는 거잖아. 그치? 아예 없는 거. 약간 좀 부족하고 이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란 말이야. 그죠? 책임 무능력.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갈 수 있는 거야. 얘한테. 즉 부모 없어도 그냥 피해자가 17세 얘한테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얘한테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얘에 대한 것은 특수 불법행위가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야. 일반 불법행위. 자, 얘는 따라서 일반 불법행위. 자, 좀 선생님이 칠판을 좀 업그레이드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좀 마음이 좀 급해서 그런지. 자, 일반 불법행위야. 명심하세요. 12세는 아니야. 특수법행위인데 17세는 일반 불법행위야. 따라서 얘한테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보통은 얘가 돈이 거의 없겠지, 그지? 돈이 거의 없고 하니까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쵸? 뭐 손해배상 청구 막 1,000만원, 2,000만원 나오고 하는데 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그럼 나중에 사회생활 나가서 그거 해가지고 돈 다 갚고 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치? 그러니까 부모가 대부분은 책임을 져준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부모가 얘에 대해서 지는 책임에 대한 것은 특수불법행위가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진 것일 뿐이야. 이렇게 하세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놓고 지금 상황을 볼게요. 자, 여기가 누굽니까? 지금 고등학생 정이고 친구가 있고요. 정이 있는데 얘는 나이가 17세. 그죠? 자, 그래서 전치 6주를 입었어요. 6주를. 근데 이 애의 부모가 감독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부모라고 할 수도 있겠고 지금 상황은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얘한테 책임을 물은 거지. 얘한테 받은 것이지. 그치? 하지만 이 상황을 놓고 특수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얘가 17세인 경우에, 즉 책임 무능력자가 아닌 경우, 여기 아니지, 그치? 아닌 거야. 아닌 경우에는 일반 불법이다. 왜?
얘는 고의, 과실, 가해 행위, 인과관계, 마지막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 따라서 얘 부모한테 안 가고 원래는 얘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원래 그치? 갈 수 있다고 했었지 얘한테. 근데 부모가 그냥 대신 책임을 져주는 거야. 즉 그러면 부모는 무슨 책임을 진 거냐면은 일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고. 와, 칠판 엉망이네. 제대로 지우지 않고 했더니. 자, 이해됐어요? 네.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한 문제 더. 자, 올해 EBS 나온 건데요. 수능 특강. 자, 볼게요. 갑과 을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병은 얼마 전부터 걱정거리가 생겼어. 갑 16세가 SNS에 같은 반 학생인 A를 비방하는 욕설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그쵸? 그러면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서 경찰 조사 받고 인정이 됐으면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있겠지. 그치? 정신적 위자료 있을 거 아니야. 위자료. 그쵸? 자, 을은 7살이야. 얘는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친구 B의 스마트폰을 파괴했습니다. 자, 자식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사고 쳤어. 그치? 둘 다 사고 친 경우야. 둘 다 사고 친 경우. 잠시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갑과 을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병이 키우고 있습니다. 병. 그죠? 그리고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여기가 피해자가 되겠고, 여기는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갑은 지금 현재 16세 16, 을은 7살. 그렇지? 7살. 지금 이게 가해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얘기죠. 그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갑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면은, 자, 갑에게 16살인데 책임 능력이 인정이 됐대. 인정이 됐으면은 더 이상 특수불법이 아닌 거지. 그치? 그러면은 병은 A에게, A가 누구였죠? A. 같은 학생 A를 비방하는, 얘가 A네. 그치? A에게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쵸? 특수불법 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인정되면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갑에게 피해 배상을 할 수 있어요? 얘한테 갈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있죠. 지금 책임 능력 있다고 했었잖아. 그치? 우리 앞서도 이렇게 배웠었고. 자,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로 얘기 안 해준 것이, 이 경우에는 일반 불법 행위다. 일반 불법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니은 볼게요. 갑이 A에 대한 불법 행위의 책임이 인정되면은, 자, 갑의 A에 대한 불법 행위의 책임이 인정됐어요. 똑같은 얘기네. 그치? 책임을 인정됐으면 법원은 일정한 경우 갑에게 금전 배상 외에 다른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렇죠? 명예훼손에 따른 그 회복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 사과를 그냥 언론사를 상대로 했던 문제에서 사과를 하라고 한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안 되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특별한 예고,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어떤 다른 처분, 회복에 따른 처분, 너가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다시 얘기를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해서 거짓을 얘기했었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그치? 얘도 답이 되겠네요. 자, 디귿. 을의 가해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 을로 내려왔네. 을은 7살이지? 그치? 7살을 나누면 얘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책임 무능력이라고 했지? 책임 무능력. 따라서 A는 얘한테 책임 할 수 있어요? 얘한테 갈 수 있어? 얘한테는 책임이 아예 없어. 그래서 아예 못한다고 했지.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어디로만 갈 수 있어요? 병한테만 갈 수 있지. 그지?
자, 이 경우가 바로 지금 딱 요 예만을 갖다가 책임 무능력자의 우리 지금 그 프린트 앞서 EBS에 나온 정리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다. 네,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특수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거 볼게요. 디귿. 을의 가해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얘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지. 그치? 그래서 불법에 책임을 지는 건 얘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야. 위법성이 아니고. 리을. 을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B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피해자가 B였네. 그지? 다른 동생이니까. 그지? 동생의 피해자. B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병은 B에게 특수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 특수불법행위라는 거죠. 요것만. 자, 여기서 추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그럼 무조건 갑이 전부 다 배상해야겠네요. 그치? 그런데 사실에서는 실제는 16세, 17세, 18세 등등 어느 정도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하지만은 아직 성인은 아니잖아. 민사상 성인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부모가 같이 여기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예전에는 많이 분류를 안 했었는데 이제 지금 요걸 칼같이 분류하는 추세라서 요거를 확실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 불법행위고 이거에 따라서 병이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냐면 병이 자식의 일반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거야. 정리됐어요? 다시 한번. 자, 1번. 책임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아이의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없고 반드시 감독자한테 가야 되고, 감독자는 이때 지는 것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고 특수불법행위다. 그리고 또 하나,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 책임은 아니고 어떤 주의 의무나 이런 거를 입증을 해내면 면제될 수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가 16세에 해당하는 것인데 17세 이런 나이. 즉, 책임 능력은 있다라고 보는 것이야. 하지만 나이가 아직 어려서 가진 것도 없고 대부분 병이 책임을 지는데 이 경우에는 특수불법행위가 아니고 일반 불법행위입니다. 얘가 돈이 있고 다 하고 한다면 얘가 그냥 다 끝내야 돼. 일반 불법행위야. 근데 부모가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지는 거야.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이거 이해됐어요? 이것은 일반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이것을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이라고는 안 한다.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이라고는 안 해. 자, 그래서 예전에 프린트나 또 혹은 다른 정리된 거 가끔 보면은 책임 무능력자 이거 싹 빠지고 그냥 감독자 책임인 경우에는 이걸 두 개를 뭉개버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요걸 칼같이 분류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도 요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까지 좀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번에 그냥 일반적인 거 책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만 위주로만 그냥 쭉 나가다 보니까 오프 때 좀 더 보충을 했어야 되는데 좀 못했던 점이 있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해요. 요번에 요걸로 확실히 다시 좀 알아두세요.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긴장했나 봐요. 요거 질문했던 학생이.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요게. 근데 요거만은, 그러니까 요거 관계, 요거 일반 불법이냐 요거 묻는 거는 안 냈으니까 이번에는 일단 긴장 안 하셔도 되는데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년에 수능 준비할 때. 자, 그러면은 좀 급하게 찍느라고 좀 저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시간도 너무 많이 늦었고 밤이고 이 정도로만 하겠어요. 꼭 한번 보시고요.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